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오늘은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5가지를 뽑아가지고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나요? 를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분들 다 마찬가지실 텐데 사실 직무 관련 경험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링크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정리해가지고 만든 거 있거든요. 유튜브 설명글에다가 이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직무 경험을 할지 목록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이것 중에 그냥 할 수 있는 걸 바로 하세요. 내가 만약에 돈이나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부 실습을 들으셔도 되고요. 반도체 직무 관련 경험을 더 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대신에 직무가 타겟팅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공정으로 갈 건지, 공정으로 갈 거면 공정과 관련된 경험, 공정 내에서도 패터닝을 할 건지 방막을 할 건지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신청 가능한 거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제가 저번 영상에 일단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공정직무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공정직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작가 분들이라도 공정 교육을 아니면 실습을 한번 들어보세요. 공정을 준비하면은 당연히 공정도 갈 수 있죠. 근데 외국계 장비사로도 갈 수가 있어요. 장비사도 채용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소자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자만 공부하는 것보다 공정에 대한 직무 교육이나 실습을 받으시면은 외국계 장비사들도 더 수월하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배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티오가 많은 게 공정직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장비랑 공정직무가 이게 팹에서 일하는 팹이 있고 팹이 늘어나면 당연히 양산 기술과 관련된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랑 공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 원툴로 가고 있죠.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산업인데 계속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팹도 계속 증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분야의 엔지니어가 가장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이 분야의 준비를 배제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세 번째,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주세요. 제 스펙을 평가해 주세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학벌은 대충 들어본 학교면은 괜찮고요. 직무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보통 난이도가 이러죠. 설계나 소자가 제일 들어가기 빡세고요. 가장 사람을 적게 뽑고 그다음 공정, 그다음에 장비가 공정이랑 비슷한 정도, 비슷하거나 좀 낮은 정도. TO가 이쪽이 더 많겠죠. 네. 환익은 학벌이 조금 더 좀 중요하고요. 특히나 설계나 소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학교가 좀 익숙하지 않은 학교면 제가 여기서 그래도 구독자가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렇게 딱 말하면은 문매를 맞을 수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본 학교예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들어본 학교고요.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이 중요한데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경험을 쌓았냐? 경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경험의 양이 없으면은 지금 2학년, 3학년 분들은 양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양부터 먼저 늘려야 돼요. 이제 양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질이 중요하죠. 좋은 경험을 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성과 문제 원인 해결법을 얘기할 수 있느냐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 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했던 직무 관련 경험을 잘 어필할 수 있죠? 혹자는 뭐 STAR 기법으로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직무 관련 경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거든요. 성과, 문제, 원인, 해결법. 엔지니어는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한 경험, 특히나 반도체 기업이라면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나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서 공정이면 공정에서 소자면 소자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한 경험을 묻습니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챗 GPT한테 예시를 받아온 거예요. 일단은 내가 했던 거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칩 수율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다. 공정 최적화를 통해. 이건 실제로 공정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성과를 잡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데포지션 레이트가 스펙을 벗어나서 이게 문제죠. 이래서 품질과 수율이 낮았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압력이 최적화되지 않아서 플라즈마가 불균형해지면서 그 다음에 해결법. 그래서 압력 조건을 최적화해서 데포지션 레이트를 타겟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다. 간단하게 썼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성과, 문제, 원인, 해결법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이거를 깔짝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디 교육기관 가가지고 이론 교육을 들었다. 뭐 이틀 정도 장비를 그냥 보고 왔다라는 수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엔지니어한테 필요한 역량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두 가지 보통 들죠.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분석력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소서에다가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분석력이 있습니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력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분석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고 원인이 뭐였는지 논리를 자소서에서 글로, 면접에서 말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끔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원인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에 요거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게끔 직무 관련 경험을 준비할 때도, 학부연구생을 할 때도, 아니면 현장 실습을 하든 기업 인턴을 할 때도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성과를 뭐라고 얘기할까, 문제점을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해결법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경험을 하시면은 경험을 잘하는 법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 학부연구생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삽이라고 얘기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요. 자, 그러면은 대댓글로 질문이 또 달립니다. 이 랩실은 석사 지원 대상자만 받아줘요. 그러면은 다른 데를 두드려 보세요. 이거는 더 적극적이고 더 간절한 사람이 얻어내는 영역이에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저학년이라 지식이 없는데, 아니면 저는 그 뭐 문과에서 막 바꿨거든, 자연과학에서 바꿔가지고 반도체 잘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학부생은 어차피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반도체는 실제로 회사 들어와서 배우는 반도체랑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하시면 되고요. 왜 이러한 경험들을 빨리 하는 게 좋냐? 학부연구생뿐만 아니에요. 앞에서 겨울방학 때 그냥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노종합기술원이 22기가 1월 14일까지 모집 마감됐거든요. 이거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취준생 대상으로 반도체 스펙 쌓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자소서에 뭘 물어보냐면 자기소개 물어보죠. 근데 이게 차별화가 될까요? 자기 장단점 쓰는 건데 이건 크게 차별화가 안 돼요. 이걸 물어봐요. 지금까지 어떤 걸 준비해 왔어? 왜냐면은 이게 좋은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경험들은 경쟁률이 엄청 심합니다. 너도 나도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반도체에서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어요. 준비성을 물어보고요. 전문성도 물어봐요. 아니, 취준생인데 아직 일도 안 해봤는데 그런 취준생들한테 전문성과 준비성으로 기준이 돼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죠. 나노종합기술원 경험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 이미 많은 반도체 관련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셔라. 일단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취업 의지, 이것도 여러 군데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 뭐 나는 A기업도 지원했고 B기업도 지원했고 C기업도 지원했고 내가 지원했던 기업 리스트를 나열할 거예요. 다 그렇게 쓰겠죠. 이러면은 차별화가 안 됩니다. 이거 팁을 드리면은, 여기서 내가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면은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써주세요. 그게 진정한 취업 의지죠. 내가 여러 기업 지원해보는 거는 취업 의지가 보통인 사람들도 다 해요. 진짜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스펙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스펙을 더 쌓겠다. 아니면은 내가 자소서를 어필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자소서 첨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과정을 서술해 줘야지 진정한 취업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자소서를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항이에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뭘 했냐를 물어봐요. 본인은 지금까지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력을 했나요? 경험을 했나요를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돼요. 성과가 뭐였고, 문제 뭐였고, 원인이 뭐였고, 해결법이 뭐였는지.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질의 경험을 쌓아야 재료가 있겠죠. 이 양질의 경험을 쌓으려면은 지금 물어보잖아요. 지금까지 뭘 준비했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